영상을 통해 우리는 현재의 취업 상황이 중소기업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이어서 어째서 환경의 문제가 아닌지 이어서 2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눈치 못 채셨나요? 사실 저번 영상 설명란에 있는 이진수를 바꾸면 미디어 리터러시 테스트란 말이 나오게 됩니다. 즉 저번에 나온 영상에 글은 의도적으로 서로 모순된 주장이나 자료, 데이터를 조합해 여러분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점검하고자 하는 계기로 만든 영상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잘못되거나 이상한 부분인지 확인해보죠. 먼저 첫 번째 경제활동 가능 인구에 대한 문제입니다. 경제활동 가능 인구의 정의는 일할 의지, 의사가 있는 15세에서 64세의 인구를 말합니다. 즉 앞선 주장에서 말한 공부에 유념하고자 하는 대학생, 고등학생은 애초에 일할 의사가 없기에 기본적으로 제외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또는 하는 학생들은 일할 의사가 있기에 포함되므로 적절한 통계 방법입니다. 두 번째 전체 연령 고령률이 증가했기에 경제가 나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사실 이는 논점을 흘리는 글이었습니다.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해야 했던 것은 15세에서 29세 청년 고령률입니다. 하지만 이전 주장의 글은 청년 고령률을 언급하지 않고 전체 고령률이 상승했으므로 경제, 환경이 좋다는 오류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디지털 리터시의 개념인 정보, 지식, 지혜, 데이터를 이용한다면 통계를 보고 전체 고령률이 상승했다는 것은 노인들의 일자리 증가율이 청년 일자리의 감소분보다 컸다는 사실에 도달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세 번째로 모순된 표현인 구인 배수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표현입니다. 0.28에서 0.43까지 그 비율이 상승한 것은 맞으나 이를 급격히 상승하였다고 주장하기에는 논의의 여지가 있는 표현입니다. 이후 두 가지는 맥락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번째 청년들의 이직에 따른 투자비용 문제입니다. 이전 글은 잦은 이직이 기업에게 부담이 되어 문제되고 있다지만 각 산업의 전체 표본을 따지면 이는 10% 이내이며 이를 큰 수치라 말하기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이직 방지 노력에 관한 통계 자료를 다시 보면 이직을 막기 위한 기업도 있지만 이직 방지 노력을 하지 않는 기업이 52.2%로 절반을 차지합니다. 즉 기업의 이익의 자유가 있듯 노동자에게 또한 노동의 자유가 있으며 이직에 관한 문제는 각 기업과 노동자의 협상의 실패이지 이직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각 노동자들의 노동요인 요소 파미비입니다. 이전 논증의 글은 청년들의 입장에서 임금 상승 미비, 근무여건과 같은 요소와 해외 노동자들의 자국보다 높은 노동소득이라는 유인 요소의 차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중소기업의 청년들이 가지 않는다는 오류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유인 요소는 신중히 서로 파악해야 하며 섣불리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미디어 리터러시 테스트글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러한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디지털 시민성 때문입니다. 제가 쓴 이 글 또한 절대 정답이라고 단언할 수 없으며 토의가 필요한 또는 가치 판단 또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나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비판, 논의가 아닌 조소와 비난만이 따라온다면 이는 공론의 장으로 발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 생활을 하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책임감 있게 디지털 사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이며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미디어, 디지털 리터러시인 것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부족하다면 이런 가짜뉴스에 쉽게 넘어가게 되며 나아가 자기 편향성에 갇히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디지털 사회에서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디지털 시민성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시민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며 이러한 교육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성을 활용해 얻은 지식과 경험과의 기억을 장기화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